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에든버러 대학교 의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에든버러 의대는 다니는 학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희 씨 지금 학교 생활 좀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이동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국 유학을 결심한 계기, 영국 입시 과정, 그리고 지난 1년간 해온 유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자면은 저는 지금 에딘버러 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어, 재학 중이고요. 이제 이번 9월부터 2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배경으로는 인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국제로 컨버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대학을 오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인 것 같아요. 어, 제 고등학교 성적은 IGCSE는 7A star 1A고요. A-level은 4A star 1A. 그리고 유켓은 3180점에 밴드 2 SAT 받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이 입시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대학으로는 에딘버러 의대, 버킹엄 의대, 그리고 브리스톨 의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 진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 생활을 많이 해왔어가지고, 좀 계속,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직업인 것 같은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다른 타인들을 돕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또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의사, 어, 의,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연봉도 있죠. 영국에서는 NHS라는 정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어, 좀 안정적이지만 높지 않은 연봉을 받아요. 좀 영국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공무원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공부를 마치고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그런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운 편이고 영국에서 대학 의대를 나와서 다른 나라로 또 간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길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쭉 타고 많이 가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유캐스로는 의대를 4개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입시 당시에 학교를 선택했던 기준들과 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추가 사항까지 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내용이랑 방식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 콜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래디셔널 해서 본과와 예과로 나뉘는 것과 또 인티그레이티드 해서 융합으로 5년 정도 하는 건데요. 트래디셔널 하는 학교들은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는 에딘버러와 세인트 앤드루스, 맨체스터가 다 트래디셔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본과 때는 대부분 강의만 듣고요. 예과 때는 이제 대부분 병원 실습만 가는 거죠. 어,
근데 인티그레이티드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병원 실습도 있고, 좀 모든 걸 융합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제가 느끼기에 더 프랙티컬한 거를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조건 장단점이 있고, 원하시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부학, 애나토미를 다이섹션으로 하냐, 풀섹션으로 하냐가 있는데요. 다이섹션은 이 직접 캐데버, 즉 그 시체라고 할까요? 를, 어, 직접 해부하면서 그 인체를 배우는 거고요. 풀섹션은 다른 전문가들이 해부해 놓은 카데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다이섹션이 좀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 카데버를 기증하는 분들이 줄고 있어서 그걸 구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섹션 있는 곳으로 가면은 좀 특권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어, 뭐 이것도 좀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고, 보는 것만 해도 뭐 쉽지는 않아서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대학 리서치 할 때는 그런 CBL, Case Based Learning, 뭐 PBL, Problem Based Learning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것보다는 그 위에 두 개를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 생활 어, 이 이제 캠퍼스가 어, 시티 유니버시티인지 캠퍼스 유니버시티인지도 보고 뭐 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또 동네 인종 비율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 저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컨트로버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랭킹을 좀 안 보면은 최대한 덜 보는 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국 내에서 결국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인턴할 때 그 성적이랑 학교를 다 안 봐요. 그냥 무조건 뺑뺑이에요. 그래서 음, 랭킹보다 그 다른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올 때까지는 그 학교에 가보기까지는 이 학교가 나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랭킹도 한번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음, 외국 갈 거면 물론 랭킹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안 쓴 사항이 있는데 학비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볼까요? 그리고 네, 넘어가면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 입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고등과정을 A레벨로 했기 때문에 바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형이었고요. 그래서 Standard Entry and International Student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파운데이션도 있고 입시 전형이 다양해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 이게 대학마다 셀렉션 프로세스라는 그 부분이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찾다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대학이 보는 분야가 뭐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채점을 할 건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GCSE, A-level, UCAT의 비중이 다 대부분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만약에 A-level을 보면은 상위 세 과목만 보고요. 어, 그 숫자는 안 보고 다 그레이드만 봐요. 그리고 랭킹이 좀 높은 대학일수록 케미스트리는 필수인 경우가 있고요. 또 유켓은 대부분
전체 점수로 봐요. 그 섹션별로 안 보고. 그리고 SAT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SAT는 그냥 충족 요건, 뭐 자격 요건으로 그냥 밴드 3 이상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거는 1차를 위한 거고요. 2차는 어떤 입시 전형이든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면접 때는 대부분 앞서 봤던 성적들을 블라인드로 100% 인터뷰 점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면접 방식이 어떤지, MMI인지 또는 패널 인터뷰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어, 어디로 지원할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팅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노팅엄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GCSE에서 과목당 그 받은 성적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과목에 A스타를 받았으면은 5 곱하기 4 해서 20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뭐 2개의 A를 받았으면은 2 곱하기 2 해서 4점이 더 추가가 돼요. 그 점수랑 이제 또 6회 점수를 추가해 주는데요. 이거는 섹션당 점수를 매겨주고 또 verbal reasoning은 그 점수에 곱하기 2를 해서 추가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situational judgment의 그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점수로 쭉 더해가지고 그냥 학생들 이렇게 쭉 줄 세워서 뭐 1등부터 받는 숫자까지 뭐 600명이면 600명 이렇게 해서 다 1차 면접을 통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노팅엄은 A레벨은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세인앤주스를 한번 보자면은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 이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죠? 근데 밑에 쪽에 보시면 will be ranked on the basis of their UCAT global score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대부분 그냥 유켓의 전체 점수만 갖고 또 이렇게 쭉 랭킹 줄 세워가지고 상위 650명을 초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는 SJT도 안 보고, 어, 뭐 A레벨이랑 GCSE도 거의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학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팅엄은 제가 제 좀 단점들을 많이 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원을 했다가 1차 불합격 됐고요. 나머지 레스터, 브리스톨, 에딘버러는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줄줄이 다 떨어졌어요. 어, 보시면은 그 1차도 결과는 한 1월쯤이면 다 나오는데 2차 결과가 브리스톨은 4월 23일에 나와서 꽤 늦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게 따로 날짜가 없고 그냥 이메일을 기다려야 해서 조금은 어 저는 좀 초조해하면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보시면 일단 2차를 다 떨어졌어요. 버킹엄 빼고. 그러면서 사실 사랑사랑 유학원으로 와서 제가 혼자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들 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크게 미스했던 점이 그 웃는 표정, 자신감, 적극성 딱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연습도 덜 해보고 실전과 비슷한 연습을 좀 못 해보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놓쳐서 면접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셀프 피드백 해서 좀 그런 것을 하고 인터뷰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딱 1학년만 맞춰가지고 1학년 때 어떤 공부했었는지 한번 짧게 나눠드릴게요. 어, 일단은 기본적인 생물학은 거의 터치를 안 해요. 바로 사람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요. 아직 1학년이라서 좀 다들 이렇게 수준을 올리려고 맞추려고 고등 과정도 좀 많이 하고, 과목을 좀 얕게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과목 하나 잡고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새로운 과목 시작하고,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물론 대학마다 많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해부학도 첫 주부터 랩에 들어가서, 그 카데바들 관찰하고, 막 이름 달달 외우고 하는 거 했고요. 그래서 1학년 마치면서는 기관들이랑 대부분의 근육뼈 혈관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해부학은 그 본과일 때 2년 동안만 해서 올해 나머지 그런 뉴런들, nerves, 랑 뭐 brain anatomy, 남은 뭐 스킨 이런 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REBM이라고 Research Evidence Based Medicine 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는 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키워주고요. 또 그 밑에 SEAM이라고 Social and Ethical Aspects of Medicin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환자의 입장과 사회의 입장을 좀 그 의사들에게 이해시켜 주려는, 의대생들에게 이해시켜 주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스킬스로는 저희는 그 트레디셔널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조금밖에 안 했어요. 1년 동안 딱 수업 두 개 했고요. 거기 가서 이제 기본적인 CPR이랑 손 씻기, 혈압 재기 등등 되게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 전략이랑 팁을 한번 나눠보자면은, 일단 제가 경험했던 1학년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A레벨을 해서 거기에서 커버한, A레벨로 케미스트리도 하고 바이올로지도 했어서 어, 거기에서 커버한 부분 내용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절대적 양이 막 너무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부담도 적어서요. 아무래도 성적을 안 보다 보니까 인턴 들어갈 때는, 그래서 패스만 하면 되거든요. 60% 패스만 하면 돼서 그 프레셔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분위기는 좀 그 자율적인 교육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좀 호기심이 있거나 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충분히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어, 교수님들이 그 뭐 마지막에 additional resource 같은 것도 주시고 어, 뭐 질문 같은 것도 되게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강의 끝나면은 한 많으면 10명, 뭐 적으면 적어도 5명은 교수님한테 가서 질문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선후배 멘토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어, 많은 대학들이 그 아카데믹 패밀리라는 거를 하고 저희도 하는데요. 이 2학년들이랑 1학년들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줘요. 2학년 몇 명이 부모로 이렇게 팀을 결성해가지고 어, 아이들 한 3명이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주최해주고,
그렇게 서로 친해진 다음에 뭐 친해지면서 그냥 학업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어, 또 그 외에 도움도 이 academic parents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런 게 있는지 그 대학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 좀 친구들 많이 사귀는 게 저한테는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커넥션도 생기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학업적인 거 외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저의 개인적인 팁이었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네, 넘어가 볼게요. 음, 이제 끝으로 영국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문화는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이고 진짜 제가 시티 유니버시티라서 좀 이렇게 한 캠퍼스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자율적이고 되게 사람마다 그 사는 게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서로 개인을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친구 사귀기에 관해서는 일단 1학년들은 진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무나랑 인사하고 바로 친구 먹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제 같은 비슷한 인종끼리 다니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의대에서는 이렇게 아시아계 동양인들이랑 많이 다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좀 영국에 온 만큼 다양한 문화들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다른 공통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를 찾아가서 배구도 하고요. 기독 동아리도 다니면서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귀었습니다. 음, 그리고 기숙사는 대부분 1인 1실을 써요. 애초에 2인 1실을 거의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그 문화가 어떠냐면은 침대가 있는 방은 1인 1실을 쓰지만 방 6개 정도가 한 플랫을 이루어서 주방은 공용으로 쓰고 또 화장실도 공용으로 쓸 때도 있고 방에 딸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6명 정도면은 빌런이 한 명씩 껴있는 편이라서 그러면 주방 같은 데를 좀 예민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어, 그리고 2학년부터는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이랑 집 구해서 나가 살아요. 그때도 근데 1인 1실로 그리고 뭐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 대부분입니다. 빌런은 어떤 식으로 빌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설거지 쌓아놓기와 그, 그게 막혀놓고 물이 이렇게 막 차 있는데 그냥 냅두고 돌아가는 빌런도 있고요. 냉장고 막 다 나누거든요. 냉장고도 공용이다 보니까 칸을 나누는데 뭐 다른 사람 거를 빼먹을 수도 있고 자기 거가 칸을 넘어갈 수도 있고 어, 뭐 위생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음,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음, 그 원래 자신이 좀 많이 깨끗한 것을 선호한다면은 그래도 막 다른 사람 것들을 막 치우고 싶어도 사실 치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물가는 저는 주거비랑 식비가 한 한국의 1.8에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10,000원 정도 할 음식이면은 영국에서는 한 10파운드 또는 12파운드 정도 내고 먹는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또 알바를 만약 구하신다면은 그런 A레벨 또는 다른 그런 고등학교 알바는 과외는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학생들이 과외하는 문화가 없고요. 그래서 과외를 못 찾고 저는 지금 한식당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급은 최저 시급이 11.5파운드라서 꽤나 물가가 비싼 만큼 시급도 좀 쳐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음식은 네,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해 드시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외식 저희는 막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은 중국 식당 아니면 다른 아시안 음식점을 가요. 그래서 한 외식할 때 한 14파운드 정도 잡고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는 되게 흐리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한 흐린 날들도 있는데 하늘이 파란 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해가 쨍쨍해서 좋고요. 비가 자주 오는데 많이 쏟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과 비가 같이 오는 상황에서 우산을 쓰려 그러면은 좀 우산 뒤집어지고 좀 힘들어서요. 그냥 맞고 그냥 뛰어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려요.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질문이 있는데 1학년 공부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표는 학교에서 정해 주었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저희는 그 선택 과목이 아예 없고요. 다 저희 의대생들은 다 같은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주마다 그 스케줄이 달랐어요. 해서 그냥 주마다 학교에서 주는 스케줄대로 그 캘린더 보면서 수업 들으러 가고 어,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수업 그 강의를 4개를 들어요.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서 화요일은 원래 좀 수업이 있는 편이긴 한데 없었고요. 수요일은 이렇게 비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점심쯤에 수업이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수업 이름들을 보시면 In Biology and Reproduction 이 쭉 있는데요.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에 이 과목을 마쳤어요. 근데 보시면은 조금 널널한 편인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에딘버러 의대의 장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의대 졸업 후 외국으로 가려면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은 외국으로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봤네요. 음, 네. 어, 질문 감사합니다. 음, 어, 일단 에딘버러의 장점은 저희 애네토미인 것 같아요. 저희 애네토미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풀타임이시고, 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잘 가르쳐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보이고, 저희 교수님들 중에 막 학부가 7개 있는 교수님도 있으시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저희 그 카드버들도 잘 돼 있고, 음, 그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3학년 때 의대 공부 말고 인터컬레이트 리어가 있는데 그게 어, 무조건 컴퍼서리예요. 사실 음, 하면은 뭐 사실 해서 안 좋을 건 없는데
1년 학비를 더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1년을 더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게 컴퍼서리인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지금 대부분 다 옵셔널로 바뀌었는데, 어, 그리고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시티 유니버시티라서 이동 수업 엄청 많고, 좀 멀리 멀리 걸어 다니거든요. 수업 중간에 한 15분, 20분 거리가 있는 그런 강의실로 이렇게 다니고 해요, 걸어서. 근데 음,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좀 리프레시도 되고, 항상 다른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 그런 점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려면 성적 관리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과부터 좀 좋은 성적을 받아놓으면 좋아요. 4, 5, 6학년 때. 어, 그런데 이게 그 성적도 중요하고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보게 될 라이센스 시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남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인턴이랑 레지던트랑 펠로우 기간을 영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걸 하려면 좀 경쟁률이 높은 과들에서는, 그런 리서치 참여, 어, 랑, 뭐, 다른 것들, 뭐, 그 수술, observation?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예과하는 4, 5, 6학년 때 좀 그런 스펙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졸업하고선, 이렇게 인턴도 끝나고 좀 시간을 두면서 그 레지던트 넣는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네, 말씀드렸듯이 대학 다니면서 좀 성적은 패스만 해도 되니까 이제 앞으로 다른 그 새로운 성적들로 계속 다시 지원을 하거든요. 대학 성적 말고. 그래서 영국 내에 있을 계획이라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학생들에게 그 엘레벨하고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거나 해주고 싶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영국 의대를 외국인으로서 들어가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아요. 애초에 전형이 그 좀 적은 편이라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가고 싶어 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신 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음, 영국의 그 장점들을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적응도 잘하고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서요.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동일학생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남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재밌게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